홍명보가 유럽 2연전에서 완패를 당한 뒤 귀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팬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축구 팬심이 완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민재는 오스트리아전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홍명보가 전술적인 오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돌려 말하면서도 사실상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인터뷰를 남겼고, 이 장면이 퍼지자 팬들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대표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홍명보는 월드컵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유럽팀들과 치른 2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답답한 건 단순히 결과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을 거의 살리지도 못하는 3백 수비 전술, 그리고 그 전술 운영 자체가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였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내 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팬들 입장에서는 보는 내내 속이 터지는 경기였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경기 후 오스트리아 감독 랄프 랑닉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한국이 잘할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는 자신들에게 거의 공간을 주지 않아 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가 자신들이 전술을 바꾸면서 결국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전반전에 대한민국이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홍명보가 짜놓은 3백 전술이 잘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공격진들이 죽어라고 뛰어다니며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술이 먹힌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선수들이 몸으로 때워 막아낸 장면에 더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근거로 든 장면이 있습니다. 전반 25 분경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자 이강인이 먼저 압박하러 달려듭니다. 그러자 상대 골키퍼는 급하게 동료에게 패스를 하려고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이 순간 손흥민이 그 패스 방향을 읽고 누구보다 빠르게 스타트를 끊습니다. 골키퍼는 이강인의 빠른 압박에 당황해 동료 수비수에게 공을 넘기려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성입니다. 이재성은 상대 골키퍼가 패스를 내주는 그 순간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를 압박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음 패스가 어디로 향할지를 미리 체크합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패스를 받은 상대 선수는 손흥민이 달려들자 뒤로 물러나며 다시 패스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을 읽고 있던 이재성이 그 공을 끊기 위해 압박을 시작합니다. 상대 선수는 이재성이 거리가 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적극적으로 공을 잡으려 들지 않았고 바로 그 틈을 타 이재성이 결국 공을 따냅니다. 일부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홍명보가 짜놓은 3백 때문에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버틴 게 아니라 손흥민을 비롯한 최전방 공격수 3명이 저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미친듯이 압박했기 때문에 공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선수 갈아 넣어서 겨우 버틴 전반전이었다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팬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저렇게 수비를 하면 체력을 다 써버리는데 그러면 공격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겁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같은 공격 자원들이 최전방에서부터 계속 수비하듯 뛰어다녀야 한다면 후반전의 공격에서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팬들은 홍명보를 향해 정말 뇌가 없는 것 아니냐며 거친 반응까지 쏟아냈습니다. 표현은 거칠지만 그만큼 지금 팬심이 폭발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응을 본 몇몇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3명의 압박 능력이 좋아서 전반전에는 그럴듯한 장면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공격수들이 전반전 내내 저렇게 고강도 압박을 반복하면 후반전에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납니다. 공격수는 원래 공격이 밥줄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수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정작 후반에 공격을 시도해야 할 순간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슈팅 밸런스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앞에서는 뛰고 뒤에서는 맑고 결국 공격에서는 죽는 구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홍명보의 5백 전술을 지목했습니다. 수비수 5명이 서는 5백은 중원에 있던 한 명의 미드필더를 끌어내려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중원에는 3명이 아니라 2명의 미드필더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명이 넓은 지역을 모두 커버해야 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원 2명은 중앙에 밀집해 수비를 서고 좌우 공간은 자연스럽게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좌우 공간을 윙백이 커버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윙백 1명만 벗겨지면 바로 위험지역이 열리고 심하면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이 위험지역으로 투입되기 전에 최전방 공격수 3명이 무조건 앞에서부터 압박하며
공 전진 자체를 막으려 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상대가 그 약점을 파악하고 좌우를 공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비, 라인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장면이 경기에서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이 측면으로 전개되는 순간 좌측 윙백 이태석이 예측 수비를 하기 위해 앞으로 튀어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험지역 안으로 공이 투입되면 상대 공격수와 곧바로 1대1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미리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뚫리고 반대로 조금만 빨라도 뒷공간이 열리면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칼날 위를 걷는 수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버티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한 번만 어긋나도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후 김민재가 남긴 인터뷰는 팬들과 전문가들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재는 코트디부 아르전과는 달리 1실점으로 틀어막은 오스트리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선수들도 그렇고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소통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선수들끼리도 압박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번 경기보다는 더 잘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더 잘하고 경기에 임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인터뷰를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를 짚어냈습니다. 잘 들어보면 김민재의 입에서 감독이나 코치진이 자신들에게 어떤 전술적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이런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감독의 전술 지시가 잘 먹혔다거나 벤치에서 주문한 내용이 효과를 봤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민재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선 코트디부 아르전에서 선수들이 포지션을 소화하고 위치를 잡는데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민재는 벤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과 코치가 무엇을 수정해줬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수들끼리 압박 타이밍과 위치에 대해 더 많은 소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벤치에서 전술적인 정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맞춰가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었다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인터뷰가 사실상 벤치에서 전술적 오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팬들이 이 장면에서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독은 감독대로 있고 코치진도 있는데 정작 월드컵을 불과 석 달 앞둔 대표팀이 경기 중 전술적인 혼란을 선수들끼리 회의하고 조정하면서 버텨야 한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표팀 정도 되는 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팬들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감독은 대체 벤치에서 뭘 하고 있었냐? 선수들만 죽어라 뛰고 선수들끼리 수습한 경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폭발시킨 건 귀국 후 홍명보의 기자회견 발언이었습니다. 홍명보는 유럽 원정을 통해 자신들이 전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많이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팬들은 거의 폭발했습니다. 김민재는 인터뷰에서 벤치의 전술적 지시보다 선수들끼리 소통하고 위치를 조정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는데 홍명보는 마치 자신이 전술적으로 뭔가를 정교하게 지시해 팀의 틀을 완성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팬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조롱도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전술이 완성됐다면 왜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고 한 골도 못 넣느냐? 왜 모두가 반대하는 3백을 계속 고집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민재 말과 홍명보 말 중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했고 또 다른 팬들은 이미 답은 나와 있다며 선수들 인터뷰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졌기 때문에 화가 난 수준이 아니라 경기 내용과 인터뷰 내용이 서로 엇갈리면서 감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명보가 왜 이렇게까지 3백을 고집하느냐를 두고 몇몇 전문가들은 하나의 배경을 조심스럽게 추정했습니다. 바로 홍명보가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 아래에서 3백으로 4강까지 올라갔던 기억에 여전히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정말 쉽게 말해 과거의 성공 공식에 너무 깊이 꽂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걸 무시한 채 같은 그림을 다시 그리려는 건 정말 현실을 못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당시 히딩크는 국가대표팀을 제주도에 석 달 전부터 모두 소집해서 100일 동안 훈련시키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 좀 오래 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 축구는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으로 묶여 있었고, 프로팀들도 대표팀 선수 선발과 운영에 사실상 전면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는 제주도에서 대표팀을 무려 100일 동안 붙들고 쓰리백 조직력을 갈아 넣듯 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선수들은 움직임을 맞추고 간격을 익히고 누가 언제 나가고 언제 내려앉아야 하는지를 몸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스템을 만들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대표팀이 소속팀 선수들을 장기간 붙잡아두는 것도 어렵고 훈련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홍명보가 소속팀에서도 자주 쓰지 않는 쓰리백을 대표팀에 들고 와 선수들에게 강요하는 건 결국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면 지금 대표팀은 추억 보정으로 굴러가는 팀이 아닙니다. 월드컵이 불과 석 달 남은 현실 속에서 결과와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성공 경험에 매달려 현실과 맞지 않는 전술을 고집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팬들의 반응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4강 신화만 기억하지. 정작 홍명보 본인이 3, 4위전에서 실수로 골을 내줬던 장면은 기억도 못하는 것 같다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멍청해서 말이 안 나온다. 선수들은 전술 지시가 없어 선수들끼리 회의하고 전술을 의논하는데 홍명보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식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표현 하나하나가 거칠고 날이 서 있었지만 그만큼 지금 팬들의 실망감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팬들이 더 분노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그냥 이름값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와 내용으로 증명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선수들끼리 소통하며 겨우 균형을 맞추고 공격수들은 앞에서부터 미친 듯이 뛰며 체력을 갈아넣고 있는데 정작 감독은 귀국 후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팬들 입장에서 듣고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대놓고 뻔뻔하다는 표현까지 쏟아냈고 이런 반응에 또 다른 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의 분노는 단순히 유럽이 연전에서 모두 패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무득점, 손흥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쓰리백 운영, 전반전 버팀목이 전술이 아니라 공격수들의 과부하 압박이었다는 분석, 김민재 인터뷰에서 드러난 선수들끼리의 자체 수습, 그리고 그 와중에 전술적으로 많이 완성됐다고 말한 홍명보의 기자회견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팬심이 완전히 폭발한 것입니다. 정말 한두 장면 때문에 생긴 분노가 아니라 결과와 내용, 인터뷰와 해명까지 전부가 불신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석 달입니다. 그런데 대표팀은 여전히 전술 혼선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감독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팬들이 분노를 넘어 체념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과연 홍명보가 이것엔 역풍을 뒤집고 대표팀을 추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힌 채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가볍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